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일반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뭐 모든 과를 다 해야 되나 생각은 했지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짤막하게 대략적인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핵심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여튼 현재 기준이고 지금 원서 접수가 3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현재 표본 상태인데, 뭐 계속 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이 빨간색이 갖는 의미는 다들 아실 건데, 진학사에서 기계적으로 등록할 거로 예측되는 숫자를 다 센 거고, 현재 진학사 예측 점수인데, 일단 그냥 핵심은 서울대가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거죠. 서울대 상위 공대들 전부 다 좀 과하게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아마 생길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높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학사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다 틀린 추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근데 앞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측컷을 내릴 수 있는 거고, 표본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약간의 보정은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 심각하게 높게 잡혀있다.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정기정보 같은 경우에 52명을 뽑는데 빨간색 처리된 게 27명. 딱 봐도 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이게 이걸 보고 실제로 여기서 끊기겠냐고. 절대 안 끊기죠. 이게 되려면은 갑자기 서울대식 407점 이상인 표본이 25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정기정보를 등록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진학사에 잡히지도 않는 표본 25명이 갑자기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406점, 405점에서 쭉쭉쭉 붙으면서 채워져야 되는 거지,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막 정기정보 4칸인 상태에서 그냥 쫄면 안 될 것 같아요. 쫄면 안 된다. 당연히 뭐 안 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정답 커트라인이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정답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용어고 작년 영상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했었는데, 진학사가 만약에 어떤 수치로 예측컷을 잡으면 거기서 끊긴다 라는 의미예요. 진학사가 정답 커트라인으로 예측컷을 잡으면 거기서 최종 컷이 끊길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치인 거고, 그냥 저의 예상치인 거죠. 만약에 제가 진학사 커트라인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냥 이 정도로 설정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설정하면 406점, 405점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아마 52명이 딱 채워질 만한 점수가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걸 제가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이게 최종 컷이 될 거라는 건 절대 아니죠. 이게 높게 잡혔기 때문에 최종 컷은 뭐 이거 이하가 될 거다라는 건데, 사실 404보다는 한 405 이 정도가 더 적당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냥 대충 한 거라서 별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핵심은 대략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점수라면은 그냥 자신있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뭐 네 칸이지만 이건 합격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그냥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네 칸으로 그냥 대놓고 쓰면 붙는 상태. 그래서 대놓고 쓰면 붙을 거예요. 406점, 407점, 405점에서 대놓고 쓰면 붙을 거고 쫄 필요 없는 거고, 나머지가 다 심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너무 말이 안 되게 높게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대충 다 400 정도로 하면은 뭐 적당히 맞춰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인데, 400도 솔직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대충 한 거고, 하여튼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냐라고 하면은, 근데 진짜 실제로 원서를 그냥 제가 제 경험상 어쨌든 이거는 최소 80% 이상은 채워져야지 커트라인이 정상적으로 잡힐까 말까인데, 어쨌든 반 정도 잡혀 있으면
무조건 내려오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높게 잡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그 과탐 선택자가 줄어들면서 과탐 백분위가 갖는 의미가 작년 백분위 96보다 올해 과탐 백분위 96이 훨씬 고득점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정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약간의 추정을 진학사 나름대로 해서 잡는다면 그런 쪽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일단 근데 사실 그냥 대충 세서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 돼요. 이 사이에 있으면 전 거의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에 있으면 그냥 자신있게 써라, 붙는다. 이건 너무 낮게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거 9명 정원이라서 실제로 404 잡으면 폭발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 뭐 모르는 거죠. 이것도 좀 높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대충 잡은 거라서 크게 의미 두진 않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서울대 그냥 너무 많이 비어있다 라는 거고 연세대도 그냥 같이 조금씩 봤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연세대만 보면은 좀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펑크 나요. 이것도 펑크 나고 왜냐면은 그냥 서울대가 높게 잡혔기 때문이에요. 서울대가 높게 잡히면서 사실 이 빨간색으로 처리된 표본들이 연세대 등록을 안 할 표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그냥 서울대로 빠져나갈 표본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기계적으로 보면 다 채워진 것 같지만 이거 제가 볼 땐 다 뚫려요. 이거 다 뚫릴 거고 이건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세 칸, 네 칸에서 잘 못 쓴 수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세는 사람들이라면 딱 보고 세 칸, 네 칸에서 솔직히 잘 못 쓰는데 근데 이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펑크가 나면은 더 심하게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몰라요. 여기가 원래 연대 상위과는 약간 스나이핑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워낙 많으니까 맨날 펑크 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엄청 심하게 날 거다라고 단정은 절대 못 짓는데 제 생각에 한 700점 넣으면 자신있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붙을 것 같고 연대 반도체도 무조건 내려갈 것 같다. 이게 아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답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진학사가 이렇게 설정하면 이 정도에서 끊길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커트라인과의 유사성은 없을 수 있다는 거고 제가 그냥 대충 한 거고 이것도 한 701, 702 정도 되면은 컴공 전전에서 자신있게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화공 기계도 대충 한 690 후반에서 쓸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구대도 제 생각에는 구대도 뭐 겉으로 볼 때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 여기가 일단 문제라서 이게 연쇄적 효과, 메디컬 연쇄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당연한 거지만 일반과도 연쇄 효과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고 서울대 높게 잡힌 것 때문에 이게 연구대만 보면은 이거 적당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무조건 뚫릴 것 같아요. 컴퓨터는 모르겠고 컴퓨터는 이게 2월이 안 되고 18명 그대로 가면은 이게 사실 적당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나머지는 제가 볼 때 거의 다 뚫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는 무조건 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하여튼 뭐 이 사이에 있으면 그냥 자신있게 쓸만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하여튼 좀 대충 잡았기 때문에 너무 의미부여를 깊게 할 필요는 없고 명확한 판단은 표본을 좀 더 세세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표본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서울대 첨단 융합을 보면은
되게 높게 잡혀 있잖아요. 이게 한 400점 넘으면 이거 무조건 붙거든요. 무조건 붙는데 이게 서울대 첨단융합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게 서울대식으로 402.1이라는 걸 알고, 이게 보면은 한 50명 뽑는 학과에서 대충 한 30등까지 가 있어요. 이게 모여서 한 30등까지 찍히는 게 딱 보일 거라서, 이걸 서울대 첨단융합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여기를 붙어서 여기를 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무조건 붙거든요, 이거. 근데 어쨌든 진학사 기준으로는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연세대를 분석하는 기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연세대 분석하는 기준에서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게 연대식 환산 점수만 나오니까 사실 서울대 불합격 찍혀 있으면 좀 모를 수 있는데, 핵심은 그냥 연세대를 안 올 거라는 거죠. 무조건 서울대 붙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연세대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본들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아마 여기서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봐요. 많이 사라질 거라서 결론은 여기도 그냥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소위 안 보이는, 여기만 보면 이제 모르는 건데 위쪽을 같이 보면은 나는 펑크이기 때문에, 메디컬에서도 계속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연쇄 효과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써라 라는 거고, 뭐 서울대 컴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서울대 컴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년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적당히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데 핵심은 그런 거죠. 어쨌든 서울대 컴공 합격할 점수면 다른 군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학교들 선택지가 있는 표본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딴 데 갈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런 부분은 진학사 백날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위에 있는 표본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솔직히 서울대 컴공이 펑크 날 것 같다라고 찍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펑크 안 난 해가 이제 2, 3학년도 딱 한 해고 나머지는 다 펑크 난 건데, 그럼 2, 3학년도랑 다른 해랑 차이가 있었냐라고 하면 서울대 컴공이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이 비슷하게 잡혀요, 서울대 컴공은. 근데 그냥 위쪽에 있는 표본들의 마지막 선택에 따라서 나냐 안 나냐가 결정되는 구조라서, 이거를 저한테 솔직히 펑크 날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날 것 같다로 찍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냥 몇 년간의 어떤 경험상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거의 80% 이상 통계적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난다라고 찍는 건데,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안 바꾸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2, 3학년도처럼 되는 거예요. 2, 3학년도처럼 그냥 정상입결이 형성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뚫리는 거고, 그래서 뚫렸을 때 문제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400점에서 407점 사이에 있는 표본들은 여기 선택지가 많잖아요. 솔직히 407, 406을 들고 굳이 컴공 4칸에 지를 이유가 없어요. 407, 406, 405 들고 그냥 여기를 안정적으로 골라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컴공을 안 지르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 확 뚫리는 게 이제 컴공의 특징인 거고, 그래서 이제 매년 컴공이 이슈가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뭐 390 후반에서 스나이핑 한다 하면은 그냥 여기 지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400에서 407 사이가 굳이 여기를 잘 안 쓰니까. 390점대가 지금 여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굳이 여기를, 근데 뭐 여기도 사실 390점대까지 뚫릴 확률이 꽤 높다고 보는데, 그냥 여기 지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뭐 390 후반. 그래서 근데 하여튼 뭐 서울대 컴공을 그래서 뭐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하기는 힘든 거고, 그냥 여기는 그냥 대충 찍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내려올 건데,
한 이 정도까지는 일단 다 내려올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뚫리냐 덜 뚫리냐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연세대 겉으로 볼 때 차 있을 수 있지만 다 뚫릴 거다, 고려대 다 뚫릴 거다. 그래서 좀 더 어떤 구조적인 분석을 하시라는 거죠. 연세대 입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나갈 거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문과 쪽, 연세대 문과 쪽이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올해. 연세대 문과도 심하고 서울대 이과도 심하고,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본인 표본을 믿으시라. 진학사의 예측 컷을 믿는 게 아니라 진학사의 표본을 믿으셔야 하고, 표본을 세서 하는 어떤 일관적인 판단을 하셔야지 좀 더 확실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득 보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